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코너를 진행하기 전에 문자를 읽겠습니다. 이런 문자는 읽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은지님, 매일 정치쇼가 7시 알람인 우리 집 테디님, 드디어 지금 두 딸이 학교 갔어요. 입학이잖아 이제. 개학 3월 초니까. 네. 3부는 테디에게 완전 집중 감사드립니다. 다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은 출근하고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면서 커피를 한잔하는 이 여유. 근데 3부 집중이 중요하네. 배수진이네. 배수진 좋습니다. 커피를 드릴게요, 최은지님. 오늘 그치 개학이니까 애들 학교 가면 늦잠도 안 자고 좋죠. 아침부터 라디오에 집중하시는 이 모습 아름답습니다.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오늘 지금 여론조사 저희가 짚을 게 많은데 민심의 크기라는 거. 이거 민심의 크기를 어떻게 잴 수 있느냐. 이거 결국 선거 때 되는 건데 그건 너무 늦으니까 그 전부터 막 재잖아요. 정치권에서.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3.1절 집회를 좀 볼게요.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과 여의도. 이 규모가 크기는 컸어요. 광화문 세종대로가 그냥 꽉 찼던데 수민킴 방송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쪽 갔었죠. 제가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방송이 있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지나가다 보면은 보이죠. 뭐 3월 1일 좀 총동원의 날이었기 때문에 좀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있었고 좀 이제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서 보면 이제 탄핵 찬성 집회 경복궁하고 안국역 쪽으로 가면 찬성 집회 반대 집회를 근데 높은 데서 봐야 이게 정확하게 인파가 어느 정도까지 퍼졌는지 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지만 아무튼 탄핵 관련 집회들을 좀 가까이서 기운을 느껴봤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경찰 추산 볼게요. 광화문과 여의도 요게 12만 명 반대 집회입니다. 그다음에 안국역 쪽 찬성 집회 18,000명. 그러면 반대 집회가 훨씬 많잖아요. 탄핵 반대 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탄핵 반대 민심이 이렇게 결집했다. 오히려 여론조사에 나오는 탄핵 찬성 여론 이게 부풀려졌다. 이렇게 이제 반대 집회 측에서 얘기하던데 요 해석 맞는 해석입니까? 아니 이게 탄핵 관련 집회, 그러니까 찬성 반대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1%도 안 나간 거 아닌가요? 그럼 1%도 안 되는데 그 집회에 나온 인파를 갖고 이게 여론이 어느 정도가 된다. 어느 쪽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탄핵 찬성하고 반대쪽하고 집회에 나가야 할 유인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탄핵 찬성층 입장에서는 이게 육아를 해도 아들, 딸 키울 때랑 손녀, 손자 키울 때가 다릅니다. 아들, 딸 마치 키워보신 사람처럼 얘기하시죠. 저는 이제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들, 딸 키울 때는 굉장히 애면글면하면서 키우고 막 혼도 많이 내고 하지 않습니까? 손녀, 손자 키울 때는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다 좋고 다 이뻐 그냥.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죠. 그게 차이가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는 탄핵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때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압도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편차가 벌어져서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좀 보여줘야 헌재도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갔어요. 촛불 집회에서. 근데 지금은 일단 그때 해봤고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때 해봤고 탄핵 소추가 요번에 12월 14일에 가결된 이후에는 이거는 뭐 거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놨듯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니까 탄핵 찬성 입장에서는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지금 헌재가 나쁘게 판결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인 거고 더 조바심도 나고 분노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반대쪽이 열기가 셀 수밖에 없죠. 집회로는. 어느 쪽에 이제 여론이 집결되는 얘기가 중요하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결과를 바꿀 정도의 동력이냐 아니면은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것이냐. 우리가 8년 전에 이제 SBS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던데 그 당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인파가 모였어요. 그때 이제 이른바 에리카 체너워스라고 하는 정치학자의 그 법칙이 있어요. 3.5%의 법칙. 그러니까 비폭력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집회를 할 경우에 전체 인구의 한 3.5% 당시에 이제 8년 전 시점으로 봤을 때
3.5%면 우리 인구의 이제 3.5%는 이제 180만 명이에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직결을 하면은 뭔가 이 군중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집회의 영향력, 파워가 이제 연구된 바는 있는데 이것도 뭐 이제 절대적으로 뭐 공식처럼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에리카 체노웨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정도의 군중이냐. 물론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도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인 응답청으로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이 응집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또 나타내기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거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일 수가 있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도층 여론조사를 많이들 주목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집회에는 절대 안 나가요. 찬성 집회든 반대 집회든 안 나가는데 그렇죠. 조용히 계시다가 투표장에는 또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숨은 표심이라고도 말하는 이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이 중도층의 민심 지형 이건 어때요? 그래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바깥에 이제 우리가 장외에 집회하는 군중의 숫자가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된다. 이거는 정말 아마 중도층도 움직일 거예요. 그 정도의 이 결집력이고 응집력이면. 근데 이제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층이 1월 중순쯤 시점 이후부터는 조금 이 보수 결집도가 떨어져요. 중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탄핵 찬성 쪽에 또 정권 교체 쪽에 또 민주당 쪽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건 이제 가장 최근 조사니까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자체적으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인데 여기서 탄핵 찬반을 보면은 찬성이 59, 반대가 35예요. 근데 자 중도는 탄핵 찬성이 70, 반대가 23. 그다음에 정권 유지는 전체 결과입니다. 38. 그다음에 정권 유지가 38, 정권 교체가 51인데 중도에서는 정권 유지가 27, 정권 교체가 62. 그러니까 어느 중간 정도의 1월 중순부터 대략 한 1월 말까지의 시점을 제외하고는 이 보수 쪽으로 좀 더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보수가 결집하면서 오히려 조금 격차가 늘어나거나 늘어난 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36, 갤럽입니다. 민주당이 38, 불과 2%포인트 차이잖아요. 전체 값은. 그런데 중도는 국민의힘 22, 민주당 4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인파가 모이는 건 분명히 적극적인 또 강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중도까지 움직였느냐? 오히려 또 대려 중도층이 또 결집을 강성 지지층이 하다 보니까 이탈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수민킴 이 중도층이라는 사람들, 뭐 중도층, 뭐 무당층, 스윙보터층,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많잖아요. 네. 이 전체 유권자 중에 중도층 자체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4, 4, 3, 뭐 진보 보수 몇,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뭐 4-3, 4-4-3이면 10을 넘는구나. 3-4-3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4-2-4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과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쪽이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라든지 또 뚜렷하게 본인을 어떤 이념으로 규정한다든지 이런 쪽이 적습니다. 안 하는 그럴 쪽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만 봐서 중도층이 전체 유권자 중에 얼마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좀 많이 잡히는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규정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중도라고 분류된 것이 아니라, 근데 자기 규정 중도층이 많이 잡히는 조사에서 한 50% 가까이 잡히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해본 조사가 이제 EAI가 한국리서치 의뢰해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51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일단 중도층이라고 스스로 대답한 사람이
곧 이름 네. 조용한 중도층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이제 주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이제 보통의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중도층 비율이 높게 잡힌 것 같은데 46.4% 거의 절반 정도가 본인이 중도라고 응답한 조사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지금 EAI 조사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보면은 중도라고 자기 스스로 응답한 비율이 46%예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텐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자기 스스로 중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46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보고 중도냐 또는 진보냐 보수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도를 대부분 선택을 해요. 그게 다수가. 뭐 있어 보여 사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어떤 응답을 물어볼 때 이쪽이냐 저쪽이냐 또 보통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보통을 선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어떤 정치 이 이슈를 집어넣어서 보통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진보냐를 이제 나누는 게 사실은 더 맞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북한하고 좀 전쟁을 해서 해야 되냐 아니면은 좀 평화를 해야 되냐 어느 쪽에 저 치중을 하냐 이런 걸 묻는다든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걸 물어보면 또 확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중도가 많다라는 게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보수층 결집도 중요하지만 결국 보수층 결집보다 더 우선되는 과제는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또 확보하느냐. 그래서 따지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공격도 많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표방하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잠시 후에 살펴볼 거지만이라고 했던 요 여론조사 그 리얼미터 결과 조사 결과죠. 그거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6일, 28일 이건 지난달 26일, 28일이네요. 실시한 조사인데 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이제 지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부분인데 정권 교체가 55.1%로 직전보다는 6.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정권 연장은 39%로 직전보다 6.3%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 자, 정권 교체가 6.1% 올라간 것만큼 또 정권 연장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전 조사를 보면은 달라진 건 보수도 안 달라지고 진보도 안 달라져요. 중도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리얼미터 직전 조사보다는 이번 소개해드린 조사에서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어떤 격차?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유보다는 지금 최근에 보수 지지층들은 강성 지지층들은 그대로 3.1절 상황을 보더라도 결집을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좀 온건한 보수 또는 중도에 가까운 보수는 좀 이탈하고 있다. 또는 피로감에 따라서 느슨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하나 짚어볼까요? 이번 20대 탄핵 찬성률 이게 10%가 올랐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20대 쪽에서 보통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여론조사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20대 쪽에서 탄핵 반대가 올라갔던 거는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 좀 전화를 더 열심히 받았다라는 가설도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20대에서 탄핵 반대 높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20대 입장에서 좀 더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결집에 따른 역결집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사실 뜯어보면 20대 남성에서도 탄핵 찬성이 더 높은 것으로 특히 전화 면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20대를 뭐 특별히 탄핵에 반대하는 세대 이렇게 보기는 원래 어려웠던 거고 근데 최근에 흐름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마치 무슨 땅밟기 하듯이 각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탄핵 반대 쪽에서 여러 가지 막 뭐 집회도 하고 심지어는 뭐 상대방 집회하는데 그 찬성하는 대학생 피켓을 뺏어가지고 신남성연대 관계자가 씹어먹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 찬성하는 20대 쪽의 분발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 쪽에서 더 비상계엄 당시에
야광봉과 응원봉을 들고서 탄핵 소추안 가결에 그때 서울시 동계로 이 장외 집회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20대 여성이에요. 8년 전에는 40대 남성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들이 그동안에는 일단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있으니까 좀 느슨해졌다.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의 목소리가 커졌죠. 근데 지금 이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들이 대체로 탄핵 찬성 쪽으로 또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30대는 대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근데 또 하나 특징은 이 20대 주로 이제 여성들이라고 보는데 이들이 탄핵 찬성 쪽으로 정리가 되지만 민주당 지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뭐냐면 탄핵에 대해서는 20대 여성들 중심으로 20대 정리가 되고 있고 찬성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 쪽으로는 가지 않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개별 이슈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모두 때려 부셔야 한다. 처부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광화문 집회에서. 요게 좀 악재가 많이 될 것 네. 같습니까?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 어떤 것이냐. 현실이요? 네, 서천호 의원이 이런 뭐 때려 부수자 얘기를 했잖아요. 예. 별로 부각이 안 될 겁니다. 어? 왜냐하면 이미 때려 부수자라고 접근한 사람이 너무 많았고 예. 실제로 때려 부쉈고요. 서울지법,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 그건 국민의힘이 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국민의힘이 예. 그 극우 폭력으로 나타나는 흐름에서 예. 뒤따라가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그 근데 얘기를 앞선 것도 아니고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얘기를 굳이 한다고 해서 예. 돋보이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 얘기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국민의힘이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권자들 눈에는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수레 같은 거죠. 술에? 예,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광장에 나가 있거나 예. 폭력 사태에 가담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서 딱 단호하게 뭐 선을 긋는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사법부도 잘못이 있다 이게 국민의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러면은 그래요? 결국에는 이게 서로 간에 추동하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 광장하고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이 오히려 주도자라기보다는 예. 좀 끌려가는 그리고 뒷바라지 해주는 이 정도의 포지션이고 예, 그러면 이제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선동을 해놨는데 예. 거기서도 특별히 국민의힘은 돋보이지는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 의원 발언도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요? 그 전에 이미 있어서 폭력하고 선을 못 긋고 있다라는 게 이미 있는 거죠. 아니 배 소장 네. 어쨌든 제가 멘트를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폭력 사태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분명히 서부지법 잘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난동 폭력 사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민킴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좀 뒤에서 좀 밀어주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일종의 그 논란을 통해서 화제를 모으는 그런 어텐션 현상, 주목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이죠, 그죠? 네. 우리 서천호 의원 평상시에 알았습니까? 잘 몰랐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이걸 통해서 서천호 의원, 물론 서천호 의원은 이 이유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을 정당하게 본인은 정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제 강하게 주장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주목 효과를 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주목 효과를 누리지만 이게 저는 김수민 평론가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중도 이탈됩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제가 늘 제가 중도가 붙는다고 안 했습니다. 이것 네. 때문에 더 이탈하고 말고는 없다. 그런 뜻이고 요것 때문에 더 이탈할 거다. 더 이탈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중도 피로감이 생기는데 그게 부채질을 하는 거죠. 타이밍이 안 두 번째는 좋다는 뭐냐면 말씀이시구나.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30 세대나 또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는 중도층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화끈한 민생, 화민이에요. 화끈한 민생을 좀 불을 질러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중간지대 유권자들은 그럼 우린 갈 수도 있어. 갈 생각이야.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물론 지금 탄핵 정국에서 민생이라는 것이 주목받기도 어렵고
눈에 귀에 보이거나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럴 때서 강하게 화끈하게 오히려 민주당을 압도하는 정도의 뭔가를 내놓을 때 중도 왜냐하면 중도를 빅데이터 분석해 보면 우리 시간에 했잖아요. 어떤 거냐 합리적 그다음에 진정성 포용이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발언 이런 걸 떠나서 오히려 더 화끈하게 우리는 다 용광도에 녹여넣겠습니다. 지금은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걸 당 내에서 지도부가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 효과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그거 짚어볼게요. 정치권 이슈 좀 계속 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했고 네. 뭔가 민주당 쪽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탄핵을 기각 얘기하면서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앞서 신동욱 원내대변인 얘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 예방하지 않냐. 전직 네. 대통령 가는 걸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것도 네.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예. 똑같은 거죠. 이명박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만나는 것도 국민의힘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야 예. 그 두 전직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고 이 사람들은 괜찮은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게 대선에서 이기려면 확장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확실하게 높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뭐 대선을 앞두고 혹은 헌재 판결을 앞두고 만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국민의힘이 어렵다는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보수정당 역사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의미로 어렵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야 될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 게 좀 예,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15초 되나요? 그러면 아니 한 이제 더 하셔도 돼요. 40초. 예, 저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이 또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게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명박 또 TK 이기도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또 TK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도움 되죠. 또 단합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지결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건 중흡이죠.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럴 때 8년 전을 제가 되돌아보면 분석을 해보면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때도 뭔가 나움직했는데 당에서 뭐가 안 나요. 그때도 당이 쪼개졌잖아요. 예. 당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건 빵민이다. 빡세게 민생. 이게 나와야 중도층 헉 하면서 흑흑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